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의 목적은 오직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욕구나 존경의 욕구를 채우고 사회 속에서 자기 긍정감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진화한 뇌력, 즉 뇌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교 레벨이나 성적을 비교하고 심지어 체육이나 미술, 음악 분야도 점수화하여 학년마다 순위를 냅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구조가 수험 전쟁을 비롯해 자기 긍정감을 추구하는 사회적 니즈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분야에서는 주니어를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며 경기에 출전해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스포츠를 통해 자기 긍정감을 기르는 지도 교육은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무의식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모든 아이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출전한 모든 선수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승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스포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기 긍정감을 기르는 방식의 스포츠 교육은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매 경기마다 패자를 탈락시키는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자기 긍정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고등학교보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운동을 그만두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자기 긍정감을 점점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도 체육활동으로 농구를 했지만 실력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운동선수 중에는 올림픽 국가대표와 프로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경기력을 이들과 비교하면 자기 긍정감을 유지하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은 알기 어려운 뇌나 마음의 구조를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자기 긍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마음은 제 것이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존재감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덕분에 저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나 일본 국가대표 선수를 만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대등한 사이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세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긍정감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얻은 인지적 사고가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긍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지적 사고를 합니다. 또한 우열을 가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결, 즉 나를 공정하는 방법을 외부에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또 이 방법으로는 영원히 자기 긍정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노력해야지라며 자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기 긍정감을 유지하려면 연봉, 외모, 학력, 지위, 운동 경기 전적, 다니는 회사 등 갖춰야 할 것이 끝도 없습니다. 외부의 기준과 나를 비교하면서 긍정감을 유지하고 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기준에 일일이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지적 사회에서 자기 긍정감이라는 신앙 뒤에는 오히려 자기 부정을 조장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만큼 유명한 말로 성공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경험이 많아야 자기 긍정감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 긍정감의 필수 조건으로 지극히 인지적인 발상입니다. 성공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며 외부에 있는 누군가의 평가로 만들어진 개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괴로움에 빠집니다. 성공만 강조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긍정감은커녕 자기 부정이 훨씬 커집니다. 성공은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것이며 남이 멋대로 만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성공 체험보다 나의 존재 자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자기 존재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의 내면에는 내가 느낀 것, 노력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공을 중요시하는 자기 긍정감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자기 존재감이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인지적인 뇌는 존경의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음으로써 자기 긍정감을 얻으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다 죽겠다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왜일까요? 존경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끊임없이 타인의 존경을 바라고 채우려 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1000개의 좋아요를 받고 나면 나중에는 3000개의 좋아요를 받고 싶어집니다. 한번 칭찬받으면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지지요. 인지적인 뇌가 남과 비교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존경의 욕구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공정감을 유지하거나 기르기 위해 타인을 계속 신경 쓰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마음이 놓일까요? 남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남에게 의존하고 남에게 존경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 자기 긍정감을 향한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존경의 욕구로 채워지는 자기 긍정감은 언젠가 자기현시욕으로 바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에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현시욕은 남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나머지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SNS에서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본인을 치켜세우고 남에게 자신을 존경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긍정감은 불안정한 것을 넘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유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 SNS의 발달로 그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까지 자신을 속이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꾸며진 가짜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꾸며진 모습을 연기하는데 지친 나머지 살아가는 것조차 피곤하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자기 긍정감, 무리한 자기현시욕이라는 개미지옥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는 자기 존재감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몰입하면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존경을 받거나 남이 나를 인정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나를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여 긍정하거나 가치를 매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인지적으로 진화하고 교육받은 탓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뇌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굳이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긍정치상주의, 즉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드시 긍정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은 마치 긍정을 맹신하는 신앙세계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모습을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알면서도 억지로 덮어놓고 믿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속에서 나를 긍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인지적인 뇌는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정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부정하면 일단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한 후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후 이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무엇을 하면 좋은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할 일 없이 노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한다는 사고 시스템은 분명히 진화한 지금도 남아있으며 일종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부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안 된다라든가 좋지 않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상황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회의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나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인지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지적인 뇌를 활용하여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간의 뇌가 구조적으로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주도하는 것은 뇌의 비인지적 활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뇌를 비인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인지적으로 활용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등에서는 비인지적 사고를 경시하고 인지적인 교육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책에서는 비인지적인 사고를 기르고 내면에 있는 자기 존재감을 발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자기 긍정감,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비인지적인 뇌를 활용한 자기 존재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회가 원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심리적 안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감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 자신감을 얻기 위해 좋은 결과와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결과와 성과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신감을 키우기 힘든 이유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긍정감을 기르기 위해 성공 체험에만 집착하여 정작 자기 긍정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신감을 얻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순서가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일, 즉 결과를 내는데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존재감의 원천이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설령 만델라처럼 감옥에 갇혀 자유를 전부 빼앗겨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인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괴롭지 않았나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지위나 물건, 돈에 사로잡혀 자유로운 마음을 느낄 새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긍정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만 추구하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자유를 찾는 수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가지려면 내 본연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일까요? 인지의 세계에서 살면 본연의 모습인 비잉보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두잉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대학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경기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머릿속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므로 자기 긍정감을 기르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기 긍정감을 지속적으로 얻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두잉보다 내 안에 존재하는 본연의 내 모습인 비잉을 발견할 수 있는 비인지적 사고를 활용해 보세요. 본연의 내 모습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므로 특별히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혼자 뜨거운 욕조물에 몸을 담그든 손님을 응대하든 상사나 동료와 대화를 나누든 가족과 밥을 먹든 심지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라도 상관없으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자신감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좋은 결과나 성과를 얻었을 때 느끼는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자기 긍정감과 비슷합니다.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자신감이 없는데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실망하게 마련이죠. 이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라든가 자기 긍정감을 높이자는 말을 들으면 괴로움이 배가 됩니다.
우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보세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믿음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며 외적인 전제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지상주의에서 믿음을 중시하는 사고로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린 것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통해 얻은 에너지는 나의 목표와 꿈을 이루어주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때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속상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공정감 대신 자기 존재감을 가지면 나답게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선순환을 스스로 익힐 수 있습니다.